혼돈과 상실의 시대에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테크 카페가 마련했습니다. 이유택 교수와 함께 진행하는 지식 콘텐츠 이유택의 청년 희망. 오늘은 두 번째 코너로 내 집 마련하기. 요즘에 청년들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이런 시대에 집을 마련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유택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주택 상황이 아주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이라고 하고 오늘 정작 말씀드릴 제목은 사실 비전 하우스라는 것인데요. 비전 하우스. 비전 하우스도 결국은 하우스는 하우스니까 집이니까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집들 탑 5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고요한 호숫가에 가운데 바위 위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게 집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쉴 수 있는 그 자기 안식처라면 이것도 참 멋있는 집이 되겠죠. 두 번째 집을 보시면은 또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집인데요. 멋있네요. 세 번째 집은 보라보라라는 휴양지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는 집에서 바로 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닷가에 코스타리카에도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기존의 나무들을 잘 이용해서 친환경 집이네요, 이건. 몰디브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누우면 천장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안식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집들을 보시면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해볼까?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버거운 현실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 하우스는 몇 평짜리냐, 방이 몇 개냐, 땅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상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집이길래 자유롭게 지는 거예요? 과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계획표를 짓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재밌는 거는 12시에 점심을 먹는다고 여름방학 계획 속에 넣어놓지만 그 계획은 사실은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밥을 12시에 주셔야지 사실은 12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 있도록 도화지에 동그라미 그려서 색칠하고 글자를 써서 계획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꼭 계획을 집에 비유를 하셨을까 좀 궁금하네요.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은 그렇게 쉽게 짓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듯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가 기초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게 집을 짓듯이 우리가 계획을 하면은 그 계획이 훨씬 더 현실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뉴스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 많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가 되었는데 가운데 집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다른 무너진 집들과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특히 중요한 인생의 계획들은 이렇게 외부의 환경에 작은 외부의 환경 혹은 혹독한 외부의 환경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도 우뚝 설 수 있는 튼튼하고 건실한 그런 집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비전 하우스라고 명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비전 하우스를 모두가 세우고 싶긴 한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공사가 잘 튼튼하게 완성이 돼야 되고요. 그 위에 뼈대를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뼈대 위에 지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 하우스에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명명을 지어봤는데 기초는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어떤 변하지 않을 가치 그리고 자기의 신념 그 가치 위에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방향성이 없다면은 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급하게 바쁘게 살고 있어도 어떤 방향성이 없이 좌충우돌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둥과 기초를 연결시키는 그 기둥들은 전략.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전략은 기초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지 그것이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떠 있다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전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at,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what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예. 전략이라는 것은 how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비전을 달성할 것인가. how의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치는 why,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비전 하우스를 세우고자 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뭐 집을 짓는 일은 사실은 당연히 기초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싶은 가치, 신념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책을 읽는다든지 또 선배들의 경험을 듣는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념 속에서 비전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게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라고 쉽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근데 이 비전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2년 전에 저가 모시던 교수님하고 같이 세계의 최고의 초일류 기업들을 다니면서 그 기업들의 비전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업에 도착하면 회장님이 초대를 해서 차 한 잔을 하는 그런 초대를 합니다. 간단한 미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회장님 기업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이 회장님은 철학까지 다 동원을 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런 큰 기업의 회장님들은 기업의 비전을 정하기 위해서 큰 컨설팅 회사에 주문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멋있는 기업의 어떤 그 문구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회장님은 당연히 큰 돈을 지불했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간 관리자들한테 가서 여러분 조직의 비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회장님과 같은 그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 미팅을 마치고 공장에 가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일하시는 조직의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웬 뜬금없는 사람이 와서 나는 나의 비전도 지금 알기가 어려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속한 조직의 비전을 물어본단 말입니다.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인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다녀보면요, 회장님의 대답과 중간 관리자의 대답과 조직원의 대답이 일치합니다. 명확히 그 비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비전이 단순히 회장님이 구입한 그런 비전이 아니고 조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된 그런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이 공유된 조직과 비전이 공유되지 않은 조직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비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이 여러분들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공유가 되고 그것이 공유된 비전이 되는지, 그리고 또 본인이 만든 비전이 자기의 강점과 정렬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비전 하우스를 이렇게 튼튼하게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걸 언제 지어야 하는지, 또 튼튼하게 지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잘 지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접할 수도 있고 또 그때마다 자기의 신념과 가치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전 하우스를 한 번 지어놓고 평생 그 비전 하우스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비전 하우스를 어떤 때 짓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은 언제 새로 짓는가, 우리 빌딩은 언제 새로 짓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시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지진이 났거나 태풍이 불어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을 다시 지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크라이시스 속에서 생활의 패턴이 다 달라지고 또 직업에 대한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큰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는 한번 집을 다시 짓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이 있죠. 그런 경우에 집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망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집을 다시 개조하든지 고쳐야 되겠죠. 또 안타까운 기억이긴 하지만 저희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재료가
너무 터무니없는 재료를 쓰고 또 기존의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재료를 썼기 때문에 건재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이 너무 오래돼서 현재 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또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 예. 삶에 한번 투영을 해보면은요, 요즘과 같은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 그리고 또 예. 예상치 않게 닥친 그런 재해나 재난들, 그런 시기에도 한번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됐고, 또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의 관점에서는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예.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집은 못 짓지만 우리의 비전은 멋지게 한번 짓는 그런 청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교수님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비전을 담는 그런 집을 짓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